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시느라고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편인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편인이 어떤 건가 이제 설명을 했긴 했으나 다시 보기를 들어서 편인이 이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라고 하죠. 인성은 어머니죠. 그런데 인성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이 있죠. 차이는 뭐예요? 정인은 우리가 침모라고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표면은 그렇죠. 서모라고 하죠. 이랬는데 편인이든 정인이든 우리가 사주에 있으면 다 엄마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름에는 완전히 구별을 해요. 그래서 편인은 서모의 기운이니까 어때요? 고통을 주죠. 바쁜기는 다 그러죠. 지금이야 뭐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뭐 쿵지파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율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인하고 정인은 이름 속에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 편인을 저번 시간에 어떤 기운인가 하는 것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편인은 뭡니까? 고통을 견디는 주파수기 때문에 고난의 별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별. 그래서 난세의 영웅극이야. 난세에서는 자기 힘을 발휘해서 고통을 견디고 창조를 하고 개혁을 하지만 평화시에는 힘을 못 써요. 계모가 밥 안 주니까. 그래서 이 특별한 좀 수리예요. 구라는 편인이라는 수리가 구죠. 편인. 그래서 구나 영이나 이 우리가 정인 편인은 다 학문으로 말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인성은 학문의 별이죠. 그런데 편인의 학문은 정인의 학문하고 좀 틀리다 그랬죠. 우리같이 이런 역학 같은 거는 편인의 학문이에요. 선을 넘은 거, 조금 형이상학적인 것을 편인화하기 때문에 편인을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거의 뭐 학자라든지 그 역학자 또는 뭐 의사라도 성형외과 의사 이런 사람이 많다 그랬죠. 파괴와 창조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편인이나 보통 사람이 이걸 쓰면 지체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멈췄다 가는 거야. 왜냐하면 엄마가 막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죠. 친모는. 근데 계모는 밥을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한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평화시에는 좀 이 수리를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편인은 기술자의 수리다. 또 연예인들도 편인 쓴 사람 많아요. 특별한 재주다. 뭐 이런 것을 많이 배웠는데 그러면 또 고난의 별이다 그랬죠. 그래서 난세의 영웅 중에 우리가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안중근 의사님이 이 편인을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1879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지금 한 사람은 기묘생입니다. 기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편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인성이 있어요. 인성이라는 이 일지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엄마니까 아이를 생각하니까 비급이죠. 비급은요. 식상, 그죠? 여자 같으면 아이를 낳죠. 식상은요. 재주가 있으니 돈을 벌어야 되겠죠. 재성이죠. 재성은 완성. 그렇죠. 그래서 재생관리를 하는 거죠. 관성이 다시 인성을 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야. 생의 관계죠. 이거는 생의 관계. 그러면 그건 인성이 극하는 것은 식상이죠. 예. 근데 인성을 극하는 게 또 있어요. 재성이죠. 그래서 이걸 제극일이라 하죠. 요건 극이에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하고 극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극인이고 이거는 상가피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지 모르고 상간피인은 좋은 거 아닙니까? 이래요. 물론 좋은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간에 흉한 것을 인성이 가서 눌러주니까 제주는 식상이 가장 좋다 그랬잖아요. 머리도 상간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흉살이잖아. 흉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을 넘는다든지 약간 교만하다든지 너무 자기가 안다고 앞서간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상간이야. 그걸 인성이라는 점자는 학문의 별에 가서 눌러주니까 어때요? 두 개를 같이 쓴다고 상간폐인이 좋다 하는 거지 원래 요것은 인성이 식상을 극하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여자 같은 뭐가 안 좋아요? 자녀를 쳐버렸잖아.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인성을 공부를 좀 하시자고요. 그러면 김효생의 안중근 의사님은 어떤 풀이가 나오나 봅시다. 그래서 이 안자는 이게 금이고 중자 음이고 그는 양이에요. 한번 세 보십시오. 그렇죠? 음은 짝수, 양은 뭐예요? 홀수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양으로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어보면 기토와 정화죠. 신금과 기토, 간목과 병화. 여러분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 이름이 이제 우리 안중근 의사님의 오행으로 풀어본 이름이에요. 자, 이 이름을 이렇게 풀면 기토니까 어때요? 같은 비견이 되죠. 저걸 보시고 보세요. 화생토, 토생금, 그죠? 목극토, 화생토 이런 이름인가요? 여러분이 맞는지 다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목극토, 목생화, 금극목, 목극토, 그죠? 이분이 어릴 때는 안응칠이라고 하는 아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두칠성에 7점이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칠자를 써서 안응칠이라 그런 거예요. 북두칠성이 응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북두칠성의 별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라 어릴 때 이름은 응칠이에요. 그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분의 중심에 뭘 쓰고 있나요? 그렇죠. 얘는 뭘 한다 그랬죠? 비견은 따라쟁이라 그랬죠. 그럼 구구를 쓰는 거야. 그죠? 강력한 편인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러면 제가 인성이란 자체가 공부라 그랬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긴 하셨으나 멈춰가면서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분은 공부로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저번에 시간에 파생을 배웠죠? 파생은 극대 때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요거는 뭐가 파생되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파생은 공부하셨죠? 네. 자, 파생은 극이 될 때 요 식신을 편인이 친 거죠. 이걸 도식이라 하지 않나요? 우리가 명리학으로는 이걸 도식이라 하는 거예요. 왜? 편인의 식신을 거꾸로 떨었다는 도자야. 거꾸로 떨어버렸으니까 내 생명을 거꾸로 떨었고 이 식신은 생명의 신이죠. 길신이야. 그 다음에 목숨신이죠. 이 거꾸로 떨으니까 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 병이 오죠. 자, 이거는 제극인이 됐죠. 제가 인수를 친 거죠. 반대죠. 여기는 인수가 식신을 졌고 여기는 제가 인수를 그걸 했죠. 그래서 여기는 편가이 나오겠죠. 여기는 직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또 파생을 요거는 지금 편인을 하고 있으니까 또 파생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분의 이름에서는 극이 많네요. 그죠? 죄를 비겁이 쳐버렸어요. 그죠? 죄를 비겁이 쳤으니 영이 나오겠죠. 맞나요?
이거는 이 비교비 더 힘이 센 거 아니야. 그죠? 제거긴이 되죠? 이거는요, 여기 나오겠죠. 이렇게 된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죠. 제가 편의는 집념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경쟁력이 강해서 한 가지라면 깊이 파기 때문에 전문가의 이름, 그죠? 기술자의 이름 이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가지 뜻을 세우면 어때요? 끝까지 하는 거지. 그 다음 고통의 지수는 어때요? 고통 지수가 낮아. 남들은 막 공부를 하면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막 볼 것 같아. 다 볼 것 같아. 그런데 안 그런다고요. 막 참고 딴 사람들은 뭐 100으로 느끼는 고통도 20 정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이런 거 쓴 사람, 아니 고통을 좀 안 느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뭐 힘들다 생각 안 했죠? 이러면 뭐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런 말 많이 해요. 편인들이 그래요. 좀 그런 면에서 둔해요. 그러다 보니 고통을 잘 견디죠. 이걸 이기고 넘어가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게 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난세의 영웅이시잖아. 그래서 난세를 견디는 독립투사들이 거의 보면 이 뭡니까 중심에 편인들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이 지금 부인도 멀리 두고 있고 자식도 쳤으니 자식이나 부인은 어때요? 다 힘들게 살아야 돼. 이분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식이죠. 부인이죠. 이래서 혼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떨어져 많이 살고 감옥에도 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어때요? 우리 나라를 위한 큰 일을 하신 분이죠. 이런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똑똑하신 분이죠. 자, 상관 피인이나 같다 그랬죠. 그럼 얼마나 머리가 좋으시겠어요. 머리도 좋고 장깨도 있다.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을 해서 한 사람을 뭐랄까 수아 죽인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겠어요? 머리 나쁘면 안 되겠죠. 머리는 좋죠. 돈은 어때요? 돈은 없는 거예요. 맨날 뭐 자기가 돈 버는 일은 안 하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쓰셔서 개인은 불행했다 이런 봅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현 시대에 있다면요 힘든 사람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1, 3, 5, 9, 7 다 나와있죠. 어느 날 갑자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이분의 일생도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단명한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쓰면 어때요? 안 되죠.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인데 고생해라는 이름이라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너 빨리 죽으라든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사건 사고가 나라든지 이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언제 일제시대 난세에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한 몸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뭐 아주 편안하게 살아야지 편안하게 사는 이름을 있다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힘을 내서 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지 편인을 쓰는 사람을 우리가 보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이 안흥칠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안흥칠은 어떤가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어릴 때 이름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얼른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성은 똑같죠? 1, 3으로 갔고요. 2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9가 오죠? 학생 또 비슷하죠? 요것만 틀리지. 요 3, 9 그죠? 그것도 있고 9, 2는 어디를 간대세요? 전부 9를 따라간다 그랬죠? 네. 1, 2는 따라쟁이 동화된다 했으니까 또 강력한 9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이분은 쓰기를 편인을 어릴 때부터 쓴 분이에요. 그 대신에 어릴 때는 어때요? 이니까 공부보다는 좀 여러 사람 어울리고 하는 걸 좋아했겠지. 그죠? 제가 그 급제라는 것은 우리라는 개념으로 사람들 사귀고 여러 사람 이렇게 교류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나중에 다 밑받침이 됐겠죠. 그런 큰 일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7, 9, 8이죠. 뭐 8, 9, 9.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게 다 나와 있죠.
부인이나 처자식에 대한 기운은 이거는 많죠. 간이 지금 많아버렸죠. 그래서 상당히 뭡니까 저 속으로 그 어떤 강한 살성을 갖고 계신 게 어릴 때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참 이분이 이남일녀가 있는데 그분들도 다 아버지가 뭐 그렇게 교도소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되게 보니까 독립후손들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못 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름들이니까 자식에게는 좋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름들은 구로 같죠. 이것도 뭐 식신의 구로 같죠. 이것도 구로 같죠. 그래서 이분이 교육 사업을 좀 하셨어요. 그 만주 거기서도 하셨고 서울에서도 교육 사업을 좀 했습니다. 교육 쪽에 문서니까 교육 쪽에 하셨고요. 의병대도 가셨고요. 그래서 군인이죠, 군인, 아기때 군인이죠. 이런 걸 다 겪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바치는 일을 하신 것이죠. 군인으로서 참모 중장까지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독립군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이름들은 지금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집중력을 가진 글을 쓰면서 이런 일을 하셨지만 현세에는 이런 이름 가지면 조금 남보다 약간 지체되는 고통스러운 걸 겪게 되기 때문에 좋은 이름은 아니고 낮의 영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의 이름에서 만약에 본인이 좀 강한 것은 어떤가? 여자 이름이라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너무 특별한 사람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걸 좀 해보는 것이 좋겠죠. 피부인은 여기 저보 편인을 쓰죠. 이걸 뭐라 그랬는데 간여지동이라 그랬죠. 정강과 지가 같다. 얘는 뭐라 그랬죠. 무토로 봐라 그랬죠. 자기의 전기를 보라 그랬죠. 지장간 속에. 그래서 편인투성이죠. 그래서 이분이 좀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 편인이나 편관은 신적인 좀 경향이 강해요. 물론 철살은 뭐 철살이기 때문에 그런데 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스무입니다. 세스무.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세스무예요. 어느 도시에, 어느 시골에. 그래서 할머니가 세스무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할머니가 보고는 이 손녀를 이제 딱 찍은 거야. 배를 이을 세스무로. 그랬는데 이 소녀가 하기 싫으니까 20대에 어디 저 멀리 남자를 사귀고 어디 저 멀리 고향의 사람 사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기를 둘 낳고 이제 하늘에도 너무 강한 신기가 와 있죠 지금. 그랬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죠. 편인이라는 자체가 고집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싫으면 절대 안 하는 사람이 편인이에요. 편인들은 뭐 시키려면 힘들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싫은 일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걸 엄한 그런 저거를 버리고 도망갔어. 애 둘 낳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찾아왔더래요. 자기 할머니의 신딸이. 신딸들이 많잖아. 그래갖고는 어떻게 수소문회가 와가지고는 할머니 돌아가시게 됐으니 가야 된다고 이제 가자 하더래요. 난 절대 안 간다. 막 이럴 때. 그래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자기도 할머니에 대한 정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애기를 덜쳤고 간 거예요. 가서 저기서 이제 뭐 천도제 할 때 이제 뒤에서 이제 나무 뒤에 멀리서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는데
요랑은 들고 딱 와서 딱 찾아내더래요. 그 멀리서 보고 싹 숨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막 장대인가 들면 뛴다며요. 뭐 이런 거 뛰기 시작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접신돼가지고 안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를 이었어요. 그래서 세스무의 이론입니다. 맞죠? 편인이란 자체가, 인성이란 자체가 뭐예요? 상속받는다. 그죠? 위에서 뭐를 받는 거잖아요. 전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 인성이란 자체가 전통을 이어받는 술이에요. 그래서 장남 장녀가 많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됐는데 이렇게 이 구자 자체가 늙은이라 그랬죠? 제가 요 중에서 가장 나이 드는 술이가 뭐라 그랬어요? 인성이에요. 인성. 어릴 때 나무가 싹이 나갖고 꽃을 피우고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다음 씨앗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은 늙은이야. 애 늙은이처럼. 인성선 애들이 좀 애 늙은이 같다고. 그런데 할머니 신이 들어온 거잖아요. 할머니 신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받기 싫은데도 그걸 받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편의는 가다가 멈추고 이런다 그랬죠. 그래서 하다가 하기 싫어갖고 또 도망을 가면 잡으러 와. 신딸들이 그걸 또 가서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안 한다 이래갖고 굉장히 멋쟁이에요. 인물도 좋고 멋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거 눈썹 면서 이런 거 막 배워갖고 미용실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미용실을 차려서 잘해서 한 3년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람도 안 부는 날에 그 입간판이 있잖아요. 뚝 떨어지면서 바람 하나도 안 부는 날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3억인가 하여튼 그 당시에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을 죽어서는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 간지가 걸린 거지. 그래갖고 할 수 없어갖고 다시 한 게 이제 지금까지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까지는 그 들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 편인이라는 건 자꾸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차라리 그냥 쭉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특히나 이분은 너무 강한 편인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편인을 중심에 쓴다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 만약에. 왜냐하면 고통이 많구만 있어. 편인은 고통의 별이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반쯤 외국에 간 고통을 겪었어. 외국에 갔다는 자체가 외국은 계모의 나라야. 고국은 엄마의 나라잖아요. 외국은 어때요? 계모, 스모의 나라예요. 그 자체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겪으면 요 정도 고통은 요건 안 겪어도 되는 거야. 이 고통이 질량 불변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편을 좀 쓰고 있다면 외국에 나가라. 외국에 가서 공부하라. 뜻이 있고요. 실제로 외국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 배우는 사람들은 아주 깊은 공부를 합니다. 이 정인보다는 편인이 깊은 공부예요. 공부 자체는. 그래서 박사의 술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전문가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많이 딴다 그랬죠. 자격증 엄청 따요. 이 굿자들이. 그래서 그랬는데 단지 이런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따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쪽은 어때요? 외국에 가면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고통은 안 겪는 고통이죠. 이미 그 계모의 나라를 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공부하라.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러면 잘 돼 있을 것이고 외국에 안 갔어요. 이러면 지지부진해서 박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풀어봤어요. 예,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속도 방지턱.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다 들금 속도 못 내? 이거 같더라고. 제가 이름을 풀어본 결과 그런 것을 많이 좀 갖고 있는 것이 편인이더라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럼 정의는요? 고속도로 달리겠지. 엄마가 어시어시어 밀어주는데 못 가겠어요? 그래서 되게 편인을 가진 사람들,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그런 경향이 많고 이렇게 이분처럼 또 이렇게 고통을 겪어가면서 멈춰가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또 자식에 대한 여기는 지금 3이 나왔죠. 제가 파생이 3이 나왔죠. 집진이죠. 얘하고
이렇게 또 간다고요. 물론 얘도 얘하고 가겠지만 이 자체가 구가 됐죠. 그래서 이분의 자식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편인을 중심에 서는 자체가 자식을 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보니까 다들 힘들게 좀 컸고 또 나중에도 좀 그런 결과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특히나 편인이 식신을 치기 때문에 좀 중심에 서는 것을 배제하는 게 좋다. 예, 편인이 꼭 치고자 하는 것이 식신인데 식신이 여성의 어떤 여성성이잖아요. 그다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편인에 대해서 공부가 좀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공부 어때요? 재밌습니까? 네. 좀 어떻게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잠깐 질문하시고요. 편인에 대해서 좀 더 보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